이제 대처도 조금 달라져야 될 수 있고 그런데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위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양극단을 택하지 말라는 우려는 됐어. 어떤 팩트가 나와도 그걸 자꾸만 프레이밍해서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자기 책임. 정부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감.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거는 사실이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은 코로나19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그렇게 중국도 안 갔다는데 굳이 이제 검사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검사할 여력이 되면 그거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마 코로나19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검사해보니까 이 폐렴이 코로나19 감염이네 뭐 이런 거가 조금 더 생겨날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놀라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나중에 후유증이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 자체가 이렇게 후유증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 나았고 그거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옛날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원래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단종이다 뭐 이런 거지. 이러면 이제 검사를 확대하면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대국민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 전달이 좀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공포의 수준이 형성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공포의 수준, 이게 보면 불확실할 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무 무서워서 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덜 무서워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 뭐 언론이나 정보를 뭔가 확산시키는 주체에서 굉장히 무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뭔가 의학적이나 역학적으로 뭐가 나온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게 공포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병원 가서 나도 검사해주세요, 나도 검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신뢰할 수 없는 걸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는 항상 위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그 양극단을 택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세요.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태지만 우리가 잘 방역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안심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하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방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커브가 있는데 이제 모든 위기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1명과 혹은 100명하고 내려갈 때 100명은 완전 다르거든요. 올라갈 때 1명이 아마 내려갈 때 100명보다 훨씬 클 거예요, 공포가. 내려갈 때 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거가 조금 우려는 됐었어요. 지금 요 단계에서 언론이나 이 메신저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포가 확산되기도 하고 그냥 차분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은 뭐 마스크 끼고 손 씻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확실히 더 잘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더 새로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존 개인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군가 뭐 챙겨줘서 뭐 CCTV를 봐서 당신이 접촉자다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자기 책임,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써라는 지침이 있는데 좀 많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요 얘기까지는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마스크를 보면은 실외에서 쓰시다가 건물에 들어가면 벗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네네. 그냥 마스크 써라까지만 얘기를 막 하고 그 밑에 공공기관과 뭐 버스, 뭐 지하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앉아있는데 환기가 안 되는, 환기가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외에
사람들이 다 거리가 멀고 막 이럴 때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라는 건 아마 사람이 많은 곳에 맞아. 가서 그쵸. 내 그런 집이야? 의미겠죠. 네. 네.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집 밖에라고 그냥 실외라고 그쵸. 실외라고 생각하고 그거 되게 중요해. 그런 약간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의 면역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별로 심하지 않게 그렇죠. 완치되고 이런 사례가 나온 게 본인이 이제 젊고 건강하고 면역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이어트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이라는 아니 게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그쵸, 말씀이신 것 면역력. 같아요. 연결을 잘 못 시키시거든요. 근데 어. 영양이라는 게 면역에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면 곤란해요. 조금 이제 그렇죠, 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정보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무한폐렴을 쓰냐, 그다음 코로나19를 쓰냐,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반 입장에선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걸 두 개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싸우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좀 해줘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냥 일반적일 때 뭔가 기사를 쓰고 뭔가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면 조금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냥 이 문제 해결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 믿고 전문가가 나왔으면 그 얘기 물어보고 우리가 놓친 것 중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출시 만약 그랬다면 요거를 좀 짚어서 정확하게 한다면 그림은 조금 안 나오는 기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소중한 정보들이잖아요. 제 생각은 딱 그 아, 기본적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1339에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를 시킨다면 봉준호 감독 네. 들어오실 때 이제 마지막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 지금 되게. 국민이 너무 잘하고 있다. 국민이 의료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그런 거를 받을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모티베이션이 필요하거든요. 행동을 하려면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국민들도 서로 막 지금 이 사태를 갖고 막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 같이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이 어쩌면 그런 단서를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국민들 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국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그러면 그게 인게이지먼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제 방역을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전문가, 내가 과학자 그 분들과 여기에 일반 대중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본인들의 언어나 본인들의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르스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방역이나 소통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근데 소통하시는 분들은 이쪽, 그러니까 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를 감안해서 무언가를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빠지게 되는 굉장히 큰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감입니다. 공감. 에볼라가 뭐 의학적으로 컨트롤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진짜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최악의 사태로 정말 그래서 좀 그런 지자체 역할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소통의 역할을 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역학조사관이 뭐 10명도 안 되던 시절부터 이제 그 고생을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 여러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TO를 다 못 채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자체 역조관은 어찌나 담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건소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이 1차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거는 경험과 뭔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대표적인 3D 직종이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복균이 굉장히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결정을 물론 그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막 오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 축출을 막 하고 막 오스트라시즘을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드는 거.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프레임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 기관에 있으면 상당히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정부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도 들고 막 그 일반 사람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 그 제가 이제 토론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다지 치사율이 별로 아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대중이거든. 그게 일반 대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방역을 했어. 그 다음에 동선 공개가 됐는데 어떤 식당에서 방역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밥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그게 제일 맞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는 끝까지 네 아니요 명목 변수로 대답하지 않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니까. 그러면 확률이 높다. 안전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대중을 모릅니다. 대중은 권한이 있어서 조금만 정말 0.01만 찝찝해도 내가 안 갈 권리가 있어요. 이번에도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 사생활 침해성 보도, 필요치 않은 중계식 보도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한다.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든지 이제 소위 말해서 센 야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이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냥 뭐 내가 이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사란 게 그렇잖아요. 언론이 보면 밸류가 있어야 되고 타겟도 있어야 되고 공익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세 개가 다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팩트가 나와도 그걸 자꾸만 프레이밍해서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정쟁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뭐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는 일부러 무슨 뭐 그 대표적인 게 그 유령 프레임이에요. 기사 몇 개가 유령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기자들도. 양극단에 있는 언론을 보면 그게 보여요.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림이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를 보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뭐랄까 중복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런 측면도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유용한 정보는 오히려 좀 제공을 다소 못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써라, 손 씻기 해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잘해줘서 또 좋은 측면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 진단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약간 좀 쉽게 좀 소개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것도 감소하고 이럴 텐데 예를 들면 뭐 진단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이번에 키트도 막 며칠 만에 만들고 뭐 미국, 일본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또 식약처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며칠 만에 허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지난 몇 년 동안 그거를 위해서 절차를 만들어 온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보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치료에 대해서 약이 없다 이 얘기만 해요. 자꾸 약이 없다, 치료가 없다 이러면 병원에 가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의료진들은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딱 없지만 뭐 이런 치료제도 있고 저런 치료제도 있고 뭐 호흡기도 있고 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병원에 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수용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메르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팩트 체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에 팩트 체크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루머가 정말 많이 어쩌면 메르스 때보다 더 많았는데 그게 다 매일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 역할은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그런 이제 보도들도 여전히 이제 많은 게 문제일 텐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데 우리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대응 방법이 또 대응을 하는 사람들 정부든 질본이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의 속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보도 상황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쪽으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백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질본이나 보건복지부나 정부나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해주고 그런다면 그분들도 자제는 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 위기관리의 첫 번째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화법을 이렇게 보면 그 전문성이 조금 멀어질수록 모르는 것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지부가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외에 행정가가 얘기하는 것과 심지어 이제 정치가가 시장 가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 확연히 달라요. 근데 정은경 본부장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는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과학자의 화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전문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감정을 싣고 자기 마음을 싣게 돼. 왜 그러냐면 어제도 무슨 토론회에서 보니까 나온 거 봤는데 가짜뉴스 많잖아요. 가짜뉴스 많으면 가짜뉴스 더 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처럼 무슨 뭐 감염병 이러면 그냥 그 단골로 나오는 게 면역력을 높여라잖아요. 그럼 면역력을 높여라 그러면 누가 또 이렇게 할 거야. 김치가 좋아. 뭐 흑마늘이 뭐 어때. 뭐 양파가 어때. 또 이런 얘기 막 나온다고요. 그럼 그게 또 막 또 나올까요? 또 나오겠죠. 이게 보면은 벌써 나왔어요, 사실은. 벌써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 이게 막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 특히나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정보를 뭔가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과 이 가짜뉴스가 주는 건 명확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정보원들, 국민이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 정보원들은 모른다, 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 못한다,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인데 내가 말할 수 없다. 이게 차라리 훨씬 더 명확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악재인 게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랑은 과학적 맞아요. 팩트랑은 상관없이 맞아요. 또 막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모른다 그러면 무능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할 얘기냐? 그쵸. 그렇죠. 그러게 할 얘기냐는 그러면 이쪽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CDC 질병통제센터에서 딱 얘기하면 알아서 뭐 대통령까지 다 그 사람을 지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흔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옛날 그 역사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럼 국무총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컨트롤 타워가 없네. 그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복지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이게 지자체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보건소랑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보건소는 지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안부 소속이니까 복지부도 항상 똑같은데 보건소에 뭔가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이렉트 라인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거기랑 협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민간병원도 마찬가지인데 민간병원이 뭐 복지부 산하의 기관이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민간병원이 민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지 뭐 화법이라든지 뭐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랬던 거가 이제 메르스 때였죠. 근데 그 메르스 때 민간 병원들이 이제 많은 손해를 입고 심지어 몇 개 병원 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협업하지 않으면 뭐 협업해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해주시면 그 덕분에 또 발전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질병관리본부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문성 근데 거기에다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또 역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이 잘 협의를 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자기 배역에 맞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상 아무리 망원을 해도 있다고.